영상 나온 거 보셨죠? 예. 이상민과 한덕수가 낄낄대면서 조금 있다가 3,000명 잡아 가둘 거고 국회는 총을 들고 들어가서 총을 겨누어서라도 국회의원들 질질 끌어낼 거고 그 장면을 보면서 낄낄대면서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한덕수를 법무부에서 저런 영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어요. 오늘도 이 박성재 구속영장이 기각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런 박성재가 있었던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검찰 그대로 두셔야 합니까?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서 검찰 확실히 개혁하셔야 합니까? 뭐 국민적 요구에 따라 좀 특검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법무부도 과감한 변화를 계속 좀 시도하고 있고. 과감한 변화하셔야 되고요. 법무부 장관께서 분노하셔야 됩니다. 성상원 검찰국장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지시 알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법무부에 근무하지 않았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예. 이제 알았습니까? 네. 법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알려드리면서 박상용 검사 감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서울 고검에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 지금 감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멈춰주시고 이화영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잠깐 멈춰 주십시오. 증인 이동, 참고인 증인의 이동하는 시간은 멈춰주세요. 저희 의원님 잠깐만 죄송하죠. 위원장님께 제가 그 우리 법사위원회와 관련된 제 동정이 하나 있어서 그 말씀을 잠깐만 그 조용히 하세요. 포함시키지 않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상용 시간이 지나가는데 아니 그 시간 빼주십시오. 시간 좀 멈춰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 네, 네. 제가 질의를 하고 나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시간을 자 이화영 증인이 지난번에 나와서 이재명을 엮으려고 합니다. 쌍방울과 대북송금과 이재명을 엮으려고 합니다. 그 엮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연어도 들어오고 술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회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들이 아니다라고 득달같이 달겨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조사안이 다 나왔어요. 술도 들어갔고 그리고 김성태와 방용철과 이화영을 같이 불러냈다. 그렇게 불러서 대질 조사 시켜놓고 조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자료가 다 나왔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술도 박상용 검사 허락하에 들어갔습니까? 박상용 검사가 허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그리고 이재명을 엮으려고 그들이 노력했습니까? 그건 뭐 아주 자명한 사실. 이재명을 엮으려고 노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제가 진술을 하면 저는 형을 감면하거나 바로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위증인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부인을 데리고 와서 부인을 데려다 주겠다라며 회유, 협박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도 구속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구속하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께 요청합니다. 박상용 검사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다른 검사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나와서 이 장소에서 저희들을 째려보는 모습에 저희들이 섬뜩했습니다. 오늘 자 소주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소주 얘기 다시 한번 찾아냈습니다. 소주 2023년 5월 17일 띄워주십시오. 5월 17일 1,800원 결제가 있습니다. 여기 12,100원 이마트에서 12,100원 결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00원 결제가 있습니다. 이 1,800원 결제는 자 다음 장을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당시 23년 이마트의 소주값이 1,800원입니다. 1,800원입니다. 이 1,800원 하나로 대한민국의 검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엮고 이화영을 엮어서 쌍방울과 엮어서 그리고 대한민국
위원장님, 제가 작년에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이크에 대고 가까이 해주십시오.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제가 증언한 증언 때문에 지금 현재 수원지검으로부터 위증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위원회가 아직 박상용 검사 탄핵에 대해서 소기의 과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제 증언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위증인지 아닌지 여부를 이 위원회가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의 어떤 당시의 윤석열 정치검찰에서 특정 정당에 저는 고발을 사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 정당이 저를, 이 위원회 전체 의원님들의 결의가 아니고 특정 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수원지검에 고발을 했고, 그 수원지검에서는 바로 고발을 받자마자 위증 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나 혹은 저의 변호인들을 검찰이 불러서 이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일체의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고,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변론을 받을 기회도 완전히 봉쇄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변호사 비용도 들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다시 법무부 교정본부를 중심으로 한 법무부 실태조사에서는 또 제가 얘기한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 고검으로부터 저도 조사를 받고, 오늘 사실 참고인으로서 조사에 응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곳에 참석하려고 또 조사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 같은 시민이 이런 국회라는 국가기관 혹은 법무부 혹은 검찰 이런 기관에서 제가 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증언한 증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일체의 보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무작위적으로 기소가 되어지면 그냥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재판을 받으면서는 어떤 법원에서도 그거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기소한 내용 자체, 검찰의 공소장 공소한 내용만 가지고 다시 재판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제가 그때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발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검찰이 국회의 권능을 침해해가지고 국회가 아직까지 이 상황을 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온 증언자의 진술을 기소해갖고 재판을 받게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위원회가 부디 의견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회에서의 증감법에 의하면 국회에서의 증언으로 인하여 위증이 아닌 경우 증언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로 돼 있고, 제 소견으로는 국회법이 우선은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증인이 밝힌 바와 같이 보복 기소를 한다면 이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태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의 발언 중에 지금 발언을 방해하는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1차 경고를 합니다. 2,800원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겁니다. 자, 서영교 의원님 발언 질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그 증인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박상용 증인이 나와서 설주환 변호사와 또 한 분의 새로 선임 설주환 변호사는 사퇴를 하고, 또 그 과정 중에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진술의 변경, 이화영 지금 증인이 그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변경과 연관이 있다는 식의 지금 아까 증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설주한 변호사는 제가 원래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에 의해 가지고 제 사건을 돕겠다고 검찰, 그러니까 제 원래 변호사는 아까 주진우 의원하고 말씀하실 때 좀 상황이 다르던데 원래 원부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이분이 오시지 않아 가지고 제가 좀 검찰 조사에 동석할 그런 변호사님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설주한 변호사가 저를 돕겠다고 왔는데, 이 설주한 변호사가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가지고 저하고 계속 논쟁을 하고 설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주한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찰에 협조해서 빨리 이 위기를, 뭐 저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에 협조해서 이 위기를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주진우 위원님, 지금 위원장과의 문답 과정에 주진우 위원이 함부로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경고합니다. 지금 두 번째 경고입니다. 세 번째 경고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안 있으면 설주한 그냥 하시든지 변호사에게 알아서 하세요. 제가 좀 항의를 하니까 저에게 변호사 선임계를 사입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저와의 계약 관계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나를 돕지 않고 검찰을 도왔다라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면 설주한 변호사가 먼저 와 있어가지고 검찰 측하고 얘기를 하고 나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느 날은 A4 용지에 제가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 갖고 왔는데 그것이 딱 검찰이 바라는 바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A4 용지를 예. 받았습니까? 제가 읽고 돌려줬습니다.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돌려줘가지고 그걸 확보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가 이미 제가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원지검에서 저를 계속 검찰청은 거의 매일 불러가지고, 주말도 끼고 매일 불러가지고 저에게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이 진술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고 회유를 했었습니다. 설주한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조서가 작성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게 인용은 안 되는데, 송민경 검사하고 했을 때 한두 번 있었을 것 같고, 박상용 검사하고도 한 번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화영, 잠깐만요. 이화영 증인 잠깐 서 계십시오. 이화영 증인을 상대로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이화영 의원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몇 년 형 받아서 얼마 동안 살았어요? 지금 7년 8월을 받았고 3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안부수 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안부수 회장의 행적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자, 저는 국정원 아이오 혹은 직원이 자기가
같이 대북 사업을 하는데 김성태 등 쌍방울이 주가 조작에 관련이 되더라. 그것으로 몰고 가더라.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은 블랙이어도 본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이 주가 조작을 하는데 우리가 국정원이 개입할 수 없다고 거기서 손을 뗐어요. 이 보고서가 국정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도 법원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에 이 중요한 보고서가 증거 채택이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저도 지금 현재 재판을 3년 7개월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김기현 원장이 고발을 했어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SI 군사첩보를 삭제 지시했다. 삭제됐다. 이것이 고발 사유예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의 감사에 의거하면은 삭제 지시한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삭제된 문건은 지금 현재도 국정원 실무자 컴퓨터에서 사용되고 있고 또 국정원은 모든 문건이 생산되면 메인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삭제 사실도 없고 삭제된 문건도 없는데 저는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서류를 우리 변호인이 재판부를 통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받으니까 검찰에서 과연 이 문건이 국정원에서 생산된 문건인가 사실조회를 했는데 아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의 문건을 주가 조작으로 대북 성금에 손 뗐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왜 이것을 법원에서 검찰에서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제가 추궁하니까 나오던데 알고 계셨어요? 네,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17대 국회의원 당시에 그 당시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이어가지고 북한하고 협력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로 평양에도 방문하고 그럴 때 그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권에서 저를 국정원에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수사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 대북 업무라는 것이 이렇게 늘 리스크가 있는 거구나. 공적으로 대통령께서 좀 미션을 주셔서 했었던 일까지도 이렇게 다음 정부에서 수사를 하는 관행을 보면서 제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취임을 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하는 대북 업무는 국정원과의 협조하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가지고 국정원에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박성현 검사가 얘기하던 국정원 직원이 저의 먼 친척도 아니고 친척 관계는 아닌데 하여튼 같은 동네에 있었던 그런 국정원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안부수 회장을 소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안부수 회장하고 국정원이 보증을 하니 안부수 회장이 평양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평양에 협력 사업을 많이 동의를 해갖고 왔으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경기도에서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정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풀어가지고 제가 이 사건이 나면서 계속 검찰에도 얘기했었던 것이 저와 관련된 모든 동정, 나와 관련된 대북 동정은 전부 국정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국정원에 빠짐없이 다 얘기했고 국정원에 얘기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에만 확인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국정원에서 일부 자료만 냈었어요. 그리고 일부 자료는 지금 제출하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들이 만천하에 공개되어야지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보위원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위가 열리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국정원의 관계에 대해서 감찰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또는 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국정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산된 문건이 65년간의 문건이 다 메인 서버에 있어요. 거짓말 못해요. 저는 이화영 부지사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몰라요. 이상수 의원 보좌관 할 때 몇 번 본 것 같고 난 부지사 할 때 만난 적도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어떻게 국가기관인 국정원에서 이게 아니다 하는 공식 문건을 생산해서 제출했는데 검찰과 법원이 증거 채택을 하지 않는가, 이것부터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당해본 바와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관님, 예. 최근에요 우리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이 왜 반말을 자꾸 하세요? 시간을 주셔야죠. 왜 반말을 하세요? 왜 혼자서만 계속 반말하세요? 연세 많으시다고 막 반말을 됩니까? 원칭해 주세요. 원칭해 너라뇨. 자, 위원장이 허락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에게 1분 더 드리세요. 하고 있지만은 조용히 하세요. 신동욱 의원 조용히 하시고. 자, 송석준 의원님. 박상영 검사는 2회째 경고 부인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발언 제한하겠습니다. 여러 파티 해준 것에 1,800원의 소주 값이 포함됐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보니까 법원 앞에 이마트점에가 나도 초선이다. 나도 초선이야. 나는 옛날부터 너한테 말 내렸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신동욱 의원님. 소주 한 병에 신동욱 의원님. 붙어 있어요. 2회째 경고합니다. 두 번째, 고함 지르지 마세요. 위원 발언 중에 위원장 허락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질의를 방해하지 번째. 마세요. 지기현 판사는 제 담당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제 지기현 판사가 갔던 그 단란 지점에는 여성 접대부가 있다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 의원들이 그대로 12월 3일 내란이 선포됐을 때 다 쫓아왔지만은 대법원에서는 이 개혁이 합법적인데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밝혀냈는데 법원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를 규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화영 부지사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감사를 요구할 테니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네, 또 이화영 증인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배님이 지휘하는데 다 끼어드니까 그렇죠? 금방 끊어지자마자 아니 정말 없어요. 바람도 하지 마시고 뭐해?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죠. 자, 아니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하시라니까요. 자, 이화영 증인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